너 요즘 사돈이랑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긴? 맨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너네 사돈이 왜 그러니?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너 호박씨 까고 다니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이 날 두고 뭘 한다고? 진짜야. 사람들 모아놓고 내 얘기 막 하고 다닌다니까?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달라졌대나 뭐래나. 정작 본인은 아닌 척하지만 어찌나 거만하다고 흉을 보던지. 내가 다 민망해서 말을 못 듣겠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거만을 떨었다고 그래. 요 근래 그냥 같이 어울린 거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64이 된 박순희입니다. 평생 돈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삶을 살아왔어요. 소소하게 욕심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돈 때문에 누군가와 부딪힐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더군요. 얼마 전에는 돈이 얽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겪었거든요. 1년 전 운이 좋게도 저희 집안이 돈을 좀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안사돈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참 웃기죠. 좋은 일을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은 다 옛말인 모양이에요.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하더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식이 있어요. 큰딸과 작은아들이 있죠. 작은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큰딸은 3년 전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돈댁은 저희 동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특히 안사돈과 저는 같은 교회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꽤나 큰 곳이라 안사돈을 마주칠 일은 많이 없었어요. 특별히 서로 가깝게 지낼 이유도 없었고요. 저와 안사돈은 그저 마주치면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그 정도 사이였습니다. 안사돈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사돈은 자부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날 안사돈의 첫인상은 꽤 고상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으로 찻잔을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모습이 참 우아해 보였죠. 저희 남편이 대학 교수잖아요. 아시죠? 찻잔을 내려놓으며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우 교육 하나는 정말 빈틈없이 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름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그러셨군요. 어쩐지 정우가 참 예의도 바르고 얼마나 반듯한지요. 참 말씀을 곱게 하시네요. 그런데 대화가 흐르던 중 안사돈이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묻더군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쭙지 못했네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바깥 양반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은퇴했어요. 저는 보험 판매 일을 하고 있고요. 보험 판매요? 순간 안사돈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말끝을 살짝 흐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껴졌죠. 아무래도 판매 일을 하다 보면 눈치가 빨라지니까요. 안사돈의 그 표정은 익숙했어요. 학력, 직업, 경제적 배경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시선. 이제는 그게 그리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좋은 인연이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사돈은 사돈일 뿐이니까요. 생각보다 보람 있어요. 고객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실 때 참 뿌듯하고요.
보험 하시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사돈도 그러시네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 집은 보험이 이미 여러 개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돈 간의 보험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일을 하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평소에도 그렇게 듬직했나요? 첫 인상이 신뢰가 느껴져서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정우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성격이라. 그제야 안사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대화는 다시 정우 이야기로 이어졌죠. 저와 남편은 그리 잘난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저 성실한 것이 무기였고 항상 겸손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와 사돈의 집안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사돈은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교육자 집안이라 솔직히 연을 맺는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면 했어요. 아들이 이 결혼을 원하니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사돈은 은근히 저희 집안을 낮게 보는 말을 했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체면을 중요시 여겨서. 요즘에는 남들 보는 눈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백화점 명품 같은 건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혼수는 저희도 성의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명품이라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 아들 예물시계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급에 맞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모르시면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저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잘 모르면 본인이 가르쳐 주겠다, 급에 맞춰달라. 하지만 모두 선을 넘는 발언들은 아니었기에 묵묵히 맞춰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결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저 제 딸아이가 편안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는 그 뒤로도 이어졌죠. 명품 시계, 품위 있는 예단, 근사한 혼수, 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론 알았습니다. 그 말들엔 보이지 않는 기준과 기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사실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길 바란다는 안사돈의 말은 곧 저희 집안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애써 참고 맞춰나갔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끝나갈 무렵 안사돈 댁에서 준비한 신혼집 전세 자금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구나. 알고 있었어요? 집 보러 다니면서 이미 짐작은 했지. 아마 우리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게 예상이 되더라고. 저는 억울한 마음이 차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혼순이 예물이니 그렇게 요구하더니 정작 신혼집 마련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체면이 중요하다면서.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딸이 들어가 살 집인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지. 그럼 우리만 계속 손해보는 거잖아요. 딸 혼수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면서도. 억울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제 옆에 붙어 다니던 그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죠. 결국 우리 부부는 부족한 전세 자금을 보태기로 했어요.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억울함이 남았지만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 그 선택이 맞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아유, 사부인 형편은 다 아는데 적당히 하시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안사돈은 저희가 적금을 깨서 결혼 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은근히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아닙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태려고 조금씩 모아뒀거든요. 무리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나중에 힘들다고 아이들한테 기대시면 좀 곤란해요.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저희야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빈틈없이 준비하라는 소리죠? 아, 보험파시니 그런 쪽으로는 잘 아시려나? 그런데 보험이 노후 준비하는데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저희 나이가 되면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안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죠. 처음부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달랐던 탓일까요? 저와 안사돈은 계속 어색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한 이후로는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었고요. 가끔 교회에서 마주치면 서로 가볍게 목례만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사돈 집안의 자세한 속사정은 딸의 결혼 생활이 길어지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님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셨지만 야간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셨던 거라? 솔직히? 교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그 말을 들으며 결혼식 전 안사돈이 얼마나 자주 우리 남편은 대학 교수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가요. 그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며 속으로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학생들 가르치시는 분이니 대단하시지. 그렇긴 한데 아버님도 40대가 넘어서 일이 좀 풀리셨다고 들었어. 사실 아버님이 대학 시간제 강사로 일하시기 전에는 고등학생 학원 강사로 오래 일하셨대. 정우도 중학생 때 그 학원 다녔다고 하더라고. 수강생이 많지 않아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너희 시어머님은 참 고상하시잖아. 젊었을 때 교육 쪽에서 일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교육 쪽? 아니야, 젊으실 때는 옷 장사를 하셨대. 가게 하나 차렸었다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썩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 어쩐지. 그래도 옷은 참 잘 입으시더라. 맞아, 우리 어머님은 진짜 패셔니스타야.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으시거든. 옛날에도 공부엔 별로 흥미가 없으셨대. 대신 미용이나 패션 쪽을 하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랬구나. 근데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래? 듣기로는 어머님이 아버님과 맞선으로 만났다고 하셨어. 그런데 아버님이 학구적인 성격이시고 어머님은 좀 자유로운 성향이라 그런지 사실 지금도 잘 안 맞아. 딸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돈댁도 알고 보면 저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사돈은 평범해 보이길 무척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말을 화려하게 했고 자신과 남편 그리고 아들에 대하여 포장하려고 노력했죠. 사돈의 그런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느껴져 거부감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돈의 태도가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더 매력적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말을 할 관계는 아니었으니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죠. 시간이 흘러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보험 판매 일을 은퇴했습니다. 판매 일을 그만두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 후 제 수익은 판매 일을 할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보험업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쌓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작은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쌈짓돈 수준이었죠. 모으고 모아서 조금씩 사던 주식과 펀드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며 꽤 큰 돈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은 저에게 정말 운이 좋은 시기였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며 주가가 치솟았거든요. 그 바람에 저처럼 소소하게 시작한 개미 투자자들도 적잖은 재미를 봤죠. 매달 통장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이 찍히는 걸 보면서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번 돈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넣어둘 걸. 남편과 둘이 통장을 보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았던 우리 부부에겐 그야말로 뜻밖의 행운이었죠. 물론 일시적인 성과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 돈으로 저희 부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낡은 차를 드디어 바꾸기로 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가장 좋은 걸로 사자는 생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차를 선택했죠. 남편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늙어서 호강하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남편은 새 차를 한동안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으로 천천히 차체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오래된 차를 몰며 겪었던 불편함들이 하나둘 떠올랐는지 새 차를 탈 때마다 아이처럼 신나했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돈이 누군가의 시샘을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저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돈 냄새가 어찌나 빠르게 퍼지는지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돈댁은 저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지요. 얼마 후 딸네 집에 김치와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딸 얼굴도 볼 겸 제가 준비한 음식을 챙겨 남편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트렁크 가득 싣고 간 짐은 저 혼자 옮기기에는 조금 무거워서 남편도 짐을 들어주려고 동행했어요. 딸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우리는 지하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김치통과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고, 여기서 뵙네요. 아들 집에 오셨나 봐요? 사돈 아니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어요. 근데 사부인. 아니 그런데 이 차는 뭔가요? 사돈의 시선은 제가 아닌 저희 차로 향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참 차를 살피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그동안 타던 차가 워낙 낡아서요.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차 사려고 빚 많이 내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돈의 말이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빚이요? 무슨 빚이요? 이 차 할부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빚이잖아요. 비싸기로 유명한 차인데. 사돈의 말투에는 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 투자했던 게 잘 돼서요.
그냥 현금으로 샀어요. 투자요? 사돈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차에서 제 얼굴로 다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네, 해외 쪽 투자 상품이었는데 설계사가 관리를 잘 해줘서 수익이 꽤 괜찮아요. 요즘 매달 수입이 쏠쏠합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돈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그때는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확히 알겠더군요. 바로 질투였습니다. 배가 아프단 뜻이었어요. 안사돈은 항상 저희 부부를 자신보다 낮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가 나이 들어 안정적인 수입과 새 차를 타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했겠죠. 게다가 저희가 바꾼 그 차는 사돈이 항상 타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차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잘 돼도 그런 비싼 차는 좀 그렇죠. 다들 허리띠 졸라매는 시기에 이렇게 사치하시면 어떡해요. 사돈은 애써 무심한 척 하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사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먼저 생전 안 하던 전화를 제게 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는 하셨냐? 요즘 날씨가 참 좋다. 다 시시콜콜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멀리서 저를 봐도 본체만체 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서 제가 보이면 손을 흔들며 한 걸음에 달려왔죠. 그렇게 사돈은 적극적으로 저와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제가 일부러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돈이 슬슬 저희 집에 빈대를 붓기 시작한 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지만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며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죠.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하고 채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편은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랜만에 단골 오리 훈제요리집을 찾아가기로 했죠. 오래된 식당이지만 맛은 정말 일품인 곳이죠. 남편은 설레는 얼굴로 채비를 마쳤고 저도 가방을 들며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안사돈이더군요. 사부인 뭐 하세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해봤어요. 아, 저희 오늘 저녁에 오리고기를 먹으러 나갈까 해서요. 남편이 좋아하거든요. 어머, 우리 부부도 오리고기 참 좋아하는데. 같이 자리해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물음에 당황했지만 그냥 그러시죠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안사돈과 함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사돈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메뉴판을 훑어보더니 사부인, 이런 좋은 집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는 이런 곳엔 좀처럼 안 와봐서요. 아는 분들 통해서 추천받으신 거죠? 아니요. 저희가 오랜 단골이라 자주 오던 곳이에요. 남편이 이 집 오리 훈제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단골 식당도 있으시다니? 우리 사부인은 참 안목이 좋으신가 봐요. 맛있는 데도 아시고 새 차도 좋은 걸로 고르시고 역시 뭘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사돈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죠. 저희 부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아유, 그런 말씀을요. 그냥 저희 입맛에 맞아서 오는 거죠. 제가 말했지만 사돈의 시선은 메뉴판에서
남편 쪽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참 복이 많으세요. 아내분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여유가 많으시니 매일 오리고기만 드시겠어요. 매일 먹으면 질리죠. 오랜만에 와서 더 좋은 겁니다. 사돈의 말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맛있던 음식과 달리 왠지 입안에 남는 씁쓸함이 남더군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 사돈은 아예 노골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네요. 사부인은 이 정도 밥 사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시죠? 요즘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서요. 뭐 그렇긴 하지만요. 다음엔 소고기 먹으러 가요. 돼지고기는 너무 자주 먹어서 이제 좀 물리네요. 솔직히 기분이 점점 나빠졌어요. 어느 날은 사돈은 교회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저에게 밥을 사게 만들더군요. 우리 사부인이 점심에 한정식 쏘신대요. 사부인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시죠? 우리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싫은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딸 때문이었어요. 엄마들끼리의 갈등이 자식들에게까지 번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사돈의 지나친 행동이 불편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가 다가가면 삼삼오오 모여있던 사람들이 슬며시 자리를 피하거나 이야기를 뚝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멀찍이서 저를 바라보며 수근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쩌면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오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친구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사돈이랑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긴? 맨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너네 사돈이 왜 그러니?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너 후박씩 까고 다니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이 날 두고 뭘 한다고? 진짜야. 사람들 모아놓고 내 얘기 막 하고 다닌다니까?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달라졌대나 뭐래나. 정작 본인은 아닌 척하지만 어찌나 거만하다고 흉을 보던지. 내가 다 민망해서 말을 못 듣겠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거만을 떨었다고 그래. 요 근래 그냥 같이 어울린 거밖에 없는데. 그게 다야? 그런데도 뭐라 하던데. 천박하게 돈 벌어서 잘난 척한다나 어차피 투기꾼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다 망할 거라느니? 사람이 정직하게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벌어서 인성이 망가졌다느니? 하여튼 말도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이야기들이 제게로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돈은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고 대화의 중심에 있는 일이 잦았죠.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리기도 했어. 너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죠. 당장 사돈에게 달려가 왜 그런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와 사돈 단둘만의 관계라면 바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아이들, 남편, 가족들이 얽혀 있어서 쉽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가라앉는 건 아니었어요. 내내 가슴속에 사돈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동안 함께 나눈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배신감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딸은 괜찮겠지, 딸 부부는 별 탈 없이 잘 지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딸은 언제부터인가 고민 많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자주 쉬기도 했어요. 저는 딸이 걱정되어 물어봤습니다. 민정아, 요즘 고민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셔. 사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가슴속을 스쳤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돈 버신 거야 좋은 일이지만 자식들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 차만 바꿨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그게 좀 불만이신가 봐.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불만이라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으니 딸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혼수를 더 좋은 걸로 했어야 한다느니? 예물을 더 좋은 브랜드로 했어야 한다느니? 잘 모르는 사람이 돈만 많으니 쓸 줄 모르신다고도 하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세상에 안사도는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딸 앞에서도 제 험담을 하고 있었다니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앞에서는 저에게 다가와 매일 빈대 붙으면서 뒤로는 험담을 일삼다니요.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백화점 가자고 졸라서 비싼 스카프며 향수를 뜯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써야 할 때면 얼마나 사근사근한 태도로 대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한 걸까요? 사돈의 이중적인 태도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딸에게 들었던 이야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만 두었던 말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사부인 도대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듣는 귀가 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양 없이. 아니, 외식만 하면 쫓아와서 같이 밥 얻어먹고 툭 하면 백화점 같이 가자고 졸라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시면서. 뭐요? 뒤로는 천박하게 투기해서 돈 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자 사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런 말이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데 돈 그렇게 버는데 투자나 투기나 그게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하시니까 한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돈이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투자랑 투기를 구별도 못하고 제 얼굴에 침 뱉고 다니는 건 바로 본인이라고요. 제가 무식하다고요?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쪽이 그렇게 시건방진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뒷말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돈 좀 벌었다고 거만하게 유세나 부리고 다니고. 사부인과 저는 한참 말다툼을 했지만 도저히 결론이 나질 않더군요. 말이 통해야
말싸움도 하는 법인데 이상하게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가슴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답답했어요. 다시는 저희 집에 빈대 붙지 마세요. 그래도 사돈지간이라고 끝까지 예의를 차려서 대할까 했는데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네. 내가 할 소리예요. 그깟 밥 몇 번 샀다고?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끝까지 재수없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습니다. 결국 서로 다시는 얼굴 마주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른 후 저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사돈에게 건방지게 행동을 했다. 돈 좀 벌었다고 유세를 부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정말 처참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실수를 한 걸까? 아니면 사돈의 자격지심이 별거 아닌 행동을 그렇게 느낀 걸까? 모를 일이었지만 사돈의 가시 돋친 말은 한동안 제 가슴을 무척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돈과 연 끊고 지내고 있어요. 저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제 딸에게도 꼴 보기 싫다며 앞으로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한 소리 했다는군요. 딸도 속상해하며 울먹이던데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은 매일 사돈네 생각에 밤잠까지 설칩니다. 차라리 돈 벌었다는 소리를 하지 말걸. 그냥 빚을 잔뜩 내서 차를 샀다고 거짓말할 걸. 저희 부부가 돈을 벌었단 소리를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이 후회가 돼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로요. 저희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저 평생 절약하며 살다 보니 조금 여유가 생겼을 뿐인데 이런 사단이 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절대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드러난 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릴 뿐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일에 더 집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로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질투와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요.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